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작은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프란세스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프란세스 공주는 항상 큰 꿈을 꾸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여행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세스는 자신의 방에서 작고 반짝이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오래된 지도와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먼 조상이 남긴 글이었고 이 지도를 따라가면 잃어버린 왕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란세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충직한 친구 가스파르를 불러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스파르는 성의 정원사였지만 마음씨가 곱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공주의 여정에 기꺼이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따라 숲을 넘어 산을 넘고 그 사이사이 여러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첫 번째 마을에서는 강가에 살던 신비로운 물고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의 비늘을 줄 테니 그것을 통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프란세스와 가스파르는 깊은 숲속의 마법사 루이에게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법사 루이는 그들에게 숨겨진 길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울러 한낮의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소명이 그들 앞길에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험난했습니다. 프란세스와 가스파르는 불길한 덤불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오래된 폐허에서 모닥불을 피워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용기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늘 높이 솟은 절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도의 마지막 지점이었고 그 꼭대기에는 오래된 성의 폐허가 있었습니다. 프란세스와 가스파르는 오래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 깊은 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잃어버린 왕관을 발견하였습니다. 왕관은 오랜 세월 동안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손에 든 순간 프란세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이 왕관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그녀의 조상이 남긴 지혜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프란세스와 가스파르는 왕관을 마을로 가져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리더십과 용기를 믿으며 이전보다 더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프란세스의 모험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장려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했던 프란세스는 왕관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그곳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루이즈는 호기심 많고 천진난만한 소녀로 매일 숲에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장소였지만 숲의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장소가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루이즈는 평소처럼 숲속 너른 들판에서 꽃을 한 알음 안고 돌아오던 중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해가 점점 저물고 있었지만 걱정보다는 이번 기회에 전설 속 장소를 찾아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오래된 나무 문이 앞에 나타났어요. 문의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이며 문이 열렸고 루이즈는 그곳을 통과했어요. 문의 저편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말하는 동물들과 춤을 추는 나비들, 색색의 빛을 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반딧불까지. 루이즈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어서 오세요. 작은 손님. 하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것은 바로 커다란 부엉이였어요. 나는 이 숲의 지혜자 부아피에르라고 하오. 부아피에르는 루이즈에게 숲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곳은 마법의 숲으로 사람들에게 잊힌 자연과 꿈이 모이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러나 갈수록 사람들이 자연에 무관심해지면서 숲의 마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루이즈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숲을 도울 수 있나요? 라고 묻자 부아피에르는 숲의 여왕 로레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루이즈는 부아피에르와 함께 로레인을 찾아 여행을 떠났어요.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동물 친구들의 도움으로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숲의 깊은 곳에 다다르자 아름다운 요정 로레인이 있었습니다. 로레인은 루이즈에게 마음의 진정한 바람이 곧 숲의 마법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루이즈는 진심으로 숲의 회복을 바랐고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나면서 숲이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꽃들은 더욱 화사하게 피어나고 동물들은 행복하게 뛰놀았어요. 로레인은 루이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숲이 필요할 땐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어요.
루이즈는 마법의 숲에서의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도 루이즈는 숲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마법의 숲도 여전히 푸르고 평화로워졌답니다. 이렇게 루이즈와 마법의 숲 이야기는 행복하게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 어느 작은 마을에 대자연의 힘을 지닌 바람과 태양이 있었다. 그 둘은 자주 서로의 힘을 겨루곤 했는데 어느 날이 그들 사이의 마지막 겨루기가 되었다. 그날 아침 바람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지나가는 구름을 쿡쿡 찌르며 장난을 걸고 있었다. 그때 태양이 빛을 비추며 나타나 물었다.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 바람은 유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입증할 시간이지. 태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군.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한 경기를 제안하지. 바람은 자기만만하게 대답했다. 좋아, 이번엔 어떤 겨루기를 할 건가? 태양은 멀리서 길가를 걷고 있는 한 여행자를 가리켰다. 저 여행자의 외투를 벗겨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지. 바람은 이내 동의하며 힘차게 나섰다. 그는 우선 세찬 돌풍을 불어댔다. 강력한 바람에 나무들은 흔들리고 작은 돌멩이들이 휩쓸려 날아갔다. 여행자는 바람이 거세질수록 더욱 단단히 외투를 매며 몸을 낮췄다. 바람은 제 아무리 힘을 써도 여행자에게서 외투를 벗길 수 없었다. 이에 바람은 더 강력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한바탕 폭풍을 몰아쳐 비까지 내리게 했다. 이제야말로 여행자의 외투가 벗겨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바람은 기뻐했지만 여행자는 더욱 외투를 꽉 붙잡고 몸을 웅크렸다. 이제는 바람이 포기할 차례였다. 그는 태양에게 길을 양보하며 말했다. 내 차례다. 태양은 조용히 하늘 높이 떠올라 따스한 빛을 내리쬐기 시작했다. 차분하고 따뜻한 햇살은 바람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자 여행자는 점차 나무 그늘을 찾으며 땀을 닦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외투가 무거워지자 그것을 벗어 손에 걸쳤다. 태양은 부드럽게 웃으며 바람을 바라봤다. 힘이 아닌 따뜻함과 인내로 이긴 것 같군. 바람은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내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옳았어. 때로는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군. 그날 이후로 바람과 태양은 서로의 힘을 존중하며 그들의 존재를 이어갔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들을 통해 따뜻한 인내와 부드러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바람과 태양의 마지막 겨루기는 그들 스스로의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에루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루는 마을의 어린이들 중에서도 가장 호기심이 많고 대담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숲 근처에 가지 말라고 늘 경고했지만 에루는 항상 그곳의 신비한 이야기와 전설의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숲은 마을 외곽에 있었으며 마법의 숲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마법사와 요정들이 살고 있어 사람들에게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숲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들어가본 사람들 중에서도 되돌아온 이는 드물었습니다. 덕분에 숲은 점점 더 미스터리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에루는 어느 날 결심하고 숲을 탐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든 밤 중 에루는 작고 튼튼한 배낭에 양초, 소금을 담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휘영처간 밤이었고 그의 곁에는 친구라는 든든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모험심이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에루는 곧 달빛이 나무에 가려 어두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전등 대신 들고 온 양초에 불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나무 사이로는 알 수 없는 생명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루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자 에루는 한 마법의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은은한 빛이 흐르고 있었고 연못의 중앙에는 작은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루는 오두막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숲을 지킨다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에루에게 그동안 이곳에 온 인간은 거의 없었다며 이 숲의 비밀을 물었고 에루는 자신의 호기심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에루에게 마법의 숲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연못에 떠있던 별빛들이 에루를 감쌌고 눈앞에는 믿기 힘든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나무들, 수많은 숲호랑이들이 뛰노는 평온한 모습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환상의 새들이었습니다. 에루는 그 장면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노파에게 이 모든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이것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지만 너의 꿈속에서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에루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그가 찾던 마법의 숲의 진정한 비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에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숲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비록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에게 숲의 비밀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는 화려한 장면들을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에루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오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쫓아가며 그 안에 숨어있는 마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에루의 이야기는 프랑스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